여러분의 뇌는 해킹당했습니다. 쇼츠 딱 5분만 보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정작 해야 할 일 앞에선 몸이 천근만근. 이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1조 원짜리 알고리즘에 강제 해킹당한 겁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플랫폼과 상품 이면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인 도파민을 얻게 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갈구하도록 우리 뇌를 정교하게 공략한 과학적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뇌를 중독시키기 위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세상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무려 20%나 써버리는 에너지 괴물입니다. 그래서 최소 에너지로 최대 보상을 얻는 가성비에 집착하죠. 뇌 입장에선 공부나 운동은 에너지 소모는 큰데 보상은 불확실한 도박인 반면 스마트폰은 노력은 0인데 보상은 즉각적인 최고의 혜택인 셈이죠. 결국 뇌는 효율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스마트폰 앞에 우리를 묶어두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은 시작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노력을 들여 뭔가를 성취하는데 흥미를 잃는 거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뇌의 보상 회로를 다시 설계하면 하기 싫었던 일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파민 디톡스의 핵심 원리를 완벽히 풀어드립니다. 챕터 1. 도파민 작동 원리, 쾌락이 아닌 갈망의 엔진. 도파민은 쾌락 자체보다는 갈망과 동기를 강화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기 직전에 기대감에서 폭발하죠. 그래서 쇼츠를 넘길 때 다음 영상은 더 재밌을 거야 라는 0.5초의 찰나의 기대감이 도파민을 분출시키고 우리의 손가락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문제는 이 기대감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파민 신호가 과하게 몰아치면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뇌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를 줄이거나 민감도를 낮춰버립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하향 조절이라고 하죠. 쉽게 비유해볼까요? 도파민이 TV 전파라면 도파민 수용체는 TV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많을수록 작은 신호도 잘 감지하죠. 하지만 뇌가 하향 조절을 시작하면 안테나 수가 줄어들고 둔감해집니다. 이게 바로 웬만한 자극으로는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유죠. 예전에는 좋아요 1개에 행복했는데 이제는 10개, 20개를 받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죠. 내성이 생긴 겁니다. 안테나가 줄어든 뇌는 이제 잔잔한 일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산책 한 번이 주는 은은한 즐거움은 아예 느껴지지조차 않는 도파민 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챕터 2. 왜 우리는 무기력해지는가? 진짜 소름 끼치는 실험이 있습니다. 도파미네이션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애나 램키 박사가 언급한 유명한 쥐 실험이에요. 쥐의 뇌에서 도파민을 제거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먹이를 입에 넣어주면 먹습니다. 근데 조금만 떨어뜨려 놓으니 먹이를 먹기 위해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도파민이 행동하게 만드는 연료라는 걸 잘 보여주죠. 과거 인류에게 도파민은 수시간의 고된 사냥을 견디게 하는 생존 엔진이었습니다. 고통을 뚫고 보상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노력하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도파민이 폭발하도록 설계된 세상이죠. 이제 이 생존 화학 물질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못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 유독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고통 없이 도파민을 얻는 치트키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뇌의 기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가진 안테나를 반드시 복구해야 합니다.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죠. 챕터 3. 도파민 디톡스에 대한 오해. 디톡스라고 해서 도파민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은 생존의 필수적인 물질이니까요. 이건 망가진 센서의 민감도를 다시 높이는 작업입니다. 자극을 잠시 차단하면 뇌는 놀라운 복원력을 발휘합니다. 잠들어 있던 안테나들이 개수를 늘리기 시작하죠. 이걸 상향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망가졌던 보상 회로가 정상화되기 시작하죠. 힘들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공부와 운동이 다시 해볼 만한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챕터 4. 도파민 디톡스 3단계 실천법. 1단계 진단, 값싼 도파민 격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자극을 주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SNS, 유튜브, 게임, 웹서핑, 온라인 쇼핑, 정크푸드, 음란물, 그리고 처음에는 딱 하루만 끊어보세요. 익숙해지면 사흘, 일주일로 늘려가는 겁니다. 애나 램키 박사는 30일을 권장합니다. 2단계, 환경 설계. 의지력 믿지 말고 장벽 세우기. 의지력은 신뢰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대신 물리적 장벽을 치세요.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엔 금지. 시간 도둑 앱은 홈 화면에서 제거. 저녁 9시 이후 모든 스크린 오프. 3단계, 교체. 보상의 질 바꾸기. 자극이 사라진 빈자리를 지연된 만족으로 채우세요. 당장 터지는 쾌락은 없지만 시간을 들인 만큼 내 삶을 진짜로 채워주는 보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무한 스크롤 말고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종이 만지는 느낌, 페이지 넘기는 소리까지. ASMR은 범이죠. 디지털 소음을 끄고 내 발소리와 느낌에 집중하는 무음 산책도 좋아요. 온라인 댓글 대신 가족, 친구와 눈을 맞추는 진짜 대화를 하세요. 처음엔 지루하고 또 괴로울 수 있어요. 금단현상입니다. 뇌가 고쳐지고 있다는 회복의 신호예요. 이때 가장 좋은 약은 운동입니다. 땀을 흘리고 숨이 찰 때 뇌는 가장 건강한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오늘 내용 3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 뇌는 지금 값싼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 이 중독이 우리의 집중력을 파괴하고 노력이 주는 진짜 만족감을 가로채고 있다. 도파민 디톡스는 이렇게 망가진 뇌의 안테나를 고치는 과학적 리셋이다. 큰 보상은 값싼 쾌락을 거부할 때 찾아옵니다. 이번 주말 딱 하루만 도파민 디톡스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해킹당해도 될 만큼 가치 없지 않습니다.
이제 그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세요.